조선왕조실록 인물사건 편 고급 4편 칠삭동이 한명의 두 번째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에의 난 전후 1463년 세조 9년 의정부 자의정이 되고 충운부 당상을 견임하였다. 1464년 세조 10년에 평안북도의 변방에 성곽을 개보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의주의 하류에는 진보가 설치된 곳이 없으니 만일 여진족의 침입이라도 있게 되면 외딴 성은 후원이 없고 휘천과 영흥 사이는 거리가 너무 멀어 만에 하나 불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사가 멀어서 구원하기는 어렵겠으니 의주 하류에는 새로이 진 후일의 인산진을 설치하고 휘천과 영흥 사이는 새 군 훗날의 영원군을 두는 것이 이로울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하여 인산진과 영원군을 신설하였다. 바로 평안도의 성곽 개보수 공사에 파견되어 직접 이를 감독 관장하고 되돌아왔다. 1466년 영의정이 되어 영해문관, 홍문관, 춘추문관, 관상감사와 세자사를 견임하였으나 병으로 한때 사직하였다. 이후 신숙주, 정인지 등과 함께 신제대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초안을 작성, 1467년 초에 신제대전 초안을 완성시켰다. 1467년 세조 13년 함경북도 일대에서 이시에가 병난을 일으켜 명예와 신숙주가 일찍이 성삼문과 반란을 모의하러 했다고 모함하자 투옥되었다. 그는 이시에의 계략에 말려 신숙주와 함께 투옥당한다. 또한 그들이 한길도 절제사 강효문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신숙주와 함께 반역을 깨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의금부에 투옥 신문을 당했으나 뚜렷한 혐의가 없었다. 즉위 이후 줄곧 왕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있던 세조는 이시에의 보고문을 믿고 일단 신숙주와 한명회를 옥에 가두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한명회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나라 사람들은 모두 통쾌히 여겼다. 그러나 이시에의 장계가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그는 신숙주와 함께 석방되었다. 1468년 예종 즉위년도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자 세조의 유언에 따라 신숙주, 홍윤성, 정인지 등과 함께 공동 원상의 한 사람으로 예종 즉위 초반 승정원에서 서정을 맡아보았다. 이때 그는 승정원에서 숙직하면서 업무를 처결하였다. 남이의 옥사 1468년 초 해성으로 나타나서 그는 이를 보고 천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는 천변이 두렵다면 창덕궁의 성벽은 없고 방비가 허술한 점을 들어 중신들로 하여금 군병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호위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의 남이가 쓴 식구가 문제가 되어 모욕 사건으로 몰리자 유자광의 고변을 듣고 신숙주, 유자광 등과 함께 남이 강순 등의 사행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남이 등이 처형된 후 유자광, 신숙주 등과 남이 강순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추충보사 병기정 낭익 대공신 1등 관의 호를 받고는 1469년 예종 1년에 다시 의정부 영의정이 되었으나 곧 사직했다. 불판한 관계였던 예종이 갑자기 죽자 세왕의 즉위식까지 정무를 맡아보는 원상이 되어 서정을 결재하였다. 이때도 병권에는 관심이 높아 병조 판서를 겸하였고 인사공까지 장악하였다. 한명의 성종의 추대와 원상 이때 그는 의경 세제의 둘째 아들이자 자신의 넷째 사위인 자을상군 혀를 적극 지지하여 차기 왕으로 즉위시킨다. 1469년 성종이 즉위하자 판의조사와 판병조사를 겸했고 성종의 즉위를 지지한 공로로 순성명량 경제 흥화 자리 공신 1등의 공신호를 받았다. 이어 그의 충축 관용사로서 최항, 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는 평소
자신이 은퇴하여 갈매기를 벗삼게 놀아며 한성부 한복판에 압구정이란 정제를 지었으나 그 자신은 은퇴할 수 없었다. 1471년 성종 2년 춘추 광령사에 이르렀다. 평소 몸이 쇠약하여 공의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한 명에도 권세도 허락하기 시작하였다. 동년 그는 대궐의 동서쪽에 군령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성사시키고 자신이 직접 서영 대장이 되어 서영 군사를 거느렸다. 1472년 영춘 추관사로서 최항, 신숙주 등과 함께 참여한 세족실록을 완성시켰으며 그의 성종에게 학문을 진작 장려할 것을 건의하였고 서적이 부족한 성균관의 장소 확충을 위하여 경사관계의 서적을 많이 구하여 성균관에 기증 비취하게 하였다. 또한 명륜당 북쪽에 새 정각을 마련하고 추가로 장서를 마련할 공간을 만들 것을 건의하고 직접 이를 감독하였다. 생애 후반 장의정 재임명 1474년 성종 5년 다시 의정부 좌의정에 임명되었다. 1475년 초 사은사로 영경에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1475년 성종 5년 평안남도 병마절도사를 혁파하자는 건의가 올라와 성종이 회의를 소집하자 모두가 혁파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듣고 급히 돌아와 이를 강력 반대하였다. 평안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남도 병마절도사를 둔 것은 북도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의 난을 당하여 남도가 있어 그래도 북도와 지원 연결하여 안팎으로 협공하였다면 그 조무래기 같은 놈은 주머니 속에서 물건 뒤지듯 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이빨 사이에 끼게 하였겠습니까마는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 적의 세력이 평창하게 하였으니 심히 통문할 일입니다. 세조께서 남도 병영을 신설하신 본의를 신같은 청경과 소지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혁파하려는 논의를 신은 옳다고 여기지 못하겠습니다. 조정에서 평안남도 병영을 폐지하려는 의견이 강해지자 그는 직접 나서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여 무산시켰다. 해임과 군사활동 그는 치사를 청하였으나 성종의 만류로 치사를 못하다가 1476년 성종 7년 장의정 직과 병조 판서에서 해임되었다. 장의정과 병조 판서직에서 해임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국가의 원로로 조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원군 자격으로 정사에 참여하였으나 계속 유자광의 공격을 받았다. 1478년 성종 9년 성종은 호학과 당시 무는 융성과 학문 연구 장려를 위해 연로왕과 동망을 두루 구비하고 명망이 높은 유학자들을 삼로 오경 왕사로 임명하여 국정을 자문함과 동시에 문풍을 더 한층 진작시키자는 제안을 하자 그는 정인지를 적극 추천하여 삼로로 선정되게 하였다. 그러나 정인지를 왕사로 추대하기 직전에 대간으로부터 한미한 가문에서 자수성가하여 기신하였으나 식화에 전념하여 재산을 치부하였으니 존경할 만한 인물로는 불가하다라는 반대가 있었다. 그러자 한명회 등의 대신들은 정인지의 식화라는 장리에 불과하였으니 큰 흠이 될 수 없다라고 항의하면서 정인지를 왕사로 추대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으나 결국 살인파들의 맹렬한 방대로 정인지는 왕사로 추대되지 못하고 그의 11월 병으로 죽었다. 세종의 두 번째 부인이자 후궁 출신 왕비인 패비 윤씨 폐출 사건 1479년 6월 참여하였는데 후일 부관 참시의 원인이 된다. 1479년 성종 10년 늦가을 명나라에서 건진 위 여진족을 치려고 조선에 후원을 요청하여 어유소에게 군병을 거느리고 참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강에는 얼음이 얼지 않았고 복설이 쌓여 길은 험하여 결국 지원군을 퇴각시켜 되돌아왔다. 그러나 명나라에 관계된 문재인이 병력을 다시 보내야 된다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고대부터 지성으로 중국에 사대하였고 중국에서도 더없이 대우하고 있는데 지금 달려가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비단 우리가 울타리로서 야인들의 노략질을 막아주는 뜻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뒷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다시 중장을 보내서 다시 참전을 강행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성종이 다시 군신회의를 소집하자 재상들은 모두 추위와 어려움을 이유로 파병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한 명에는 그래도 파병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의논하자는 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안녕만 도모하기 때문에 노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국가의 대체입니다. 국왕의 절개에도 의당 급히 서둘러야지 늦출 수는 없습니다. 바라컨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라며 굽히지 않았다. 결국 논의가 계속되다가 그의 뜻이 관철되어 성종은 의정부 자의정 윤필상에게 가서 정벌하라는 명하여 다시 군사를 파병 크게 이고 돌아왔다. 성종은 경의 강한 계책 덕에 거병하여 성호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며 그를 칭찬하였다. 또한 그는 두만강과 압록강에 장성을 쌓을 것을 권해하였다. 조정조의 압록강 연안의 위아래로 장성을 쌓으려고 하다가 일이 커져서 이루지 못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다시 그 일을 거행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성종은 의정부 자의정 홍응을 파견하여 성곽의 수축 개보수를 감독하게 했다. 국가원로 활동 1480년 성조 10년 가을에 부원권직을 사임하려 하였으나 성종이 승낙치 아니하고 성종이 어차를 보내 국가의 공적이 여러 세대에 이르고 제주화시켜는 한 세대를 앞서갈 만큼 밝으며 충성으로 임금을 사귀고 나라 근심으로 염려하여 논의하면 반드시 적중하였다. 원로가 조정에 있으면 나라의 영광이며 믿는 신하가 힘을 다하면 임금에게 힘과 의지가 되는도다. 아무리 오랫도록 병에 시달리더라도 많은 약을 내리니 힘써 치료하여 내 뜻에 부응하라. 그러면 경도 노년에 편안함이 있고 나도 옛것을 버리고 허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사태를 만류하였다. 1483년 경상도에 조수지를 만들어 가뭄을 대비하였다. 그는 은퇴를 결심하고 서울 중심부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었다. 한 명에는 정자의 이름을 물새들이 희롱하는 정자라는 뜻의 압구정이라고 지었다. 압구정 동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 명에는 자기가 권력이 아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임을 가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청춘 부사직 젊어서는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몸을 바치고 백수와 강호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면 강가에 누워 제 세상을 관조한다. 그는 스스로 젊어서는 종묘와 사직을 위해 몸을 바치고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면 강가에 누워 세상을 관조한다고 자평하였다. 조정의 문사들이 앞다퉈 그의 압구정에 찾아와서 압구정을 예찬한 시가 수백 편이었다. 하지만 이는 권력을 탐하려는 무리들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이를 비웃었다. 포의 이윤종은 이를 비웃는 시를 짓기도 했다. 정제를 지어놓고 돌아가지 않았으니 이 인간 참으로 가시운 원숭일세. 그는 자연을 벗삼았다 하였으나 시중의 학자들은 권력과 벗삼았다며 조소하였다. 한강 남쪽에 지은 그의 정자와 별장은 화려하기도 이름 높았다. 몰락과 죽음. 한 명의 생애 후반. 그는 수양대군의 측근이 된 이후 계속 세조의 책사이자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세조의 즉위 이후 성종까지 고관 요직을 역임 군국 대사에 많이 참여하였는데 세조는 특히 그를 총애하니 나의 장량이라고까지 하였다. 또한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했지만 스스로 정난공신, 자익공신, 익대공신, 자리공신 등 4차례나 공신을 책록되어 가세를 일으키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상으로 받아 말려내는 권력과 함께 호부를 누렸다. 1481년 성종 11년 새 왕비가 된 정형 왕후의 책봉 고명과 군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봉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니 황제가 충직한 노안이 다시 왔다며 충성 정직으로 표창받고 돌아왔다. 1484년 성조 15년 봄에도 나이 70으로 벼슬을 사임한 함에 왕이 경은 나라의 으뜸 공로자이며 인간적으로 덕있는 노인이며 사직에는 하늘의 기둥과 같은 존재이다 하며 사임을 물리쳤다. 1484년 성종 14년 70세가 되어 궤장을 하사받았다. 한편 그의
정자 압구정이 화려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명나라 사신과 일본의 사신들이 와서 구경하려 하자 그는 궁중에서만 쓰는 용봉 차이를 쳐서 화려하게 꾸미려 하였다. 그러나 성종이 허락하지 않자 이에 노골적으로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강과 사건부로부터 무례하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어 외주로 유배되었으나 배소로 가던 도중 삼면되어 고 풀려났다. 은퇴와 최후 1484년 성종 14년 세자 책봉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니 황제가 충직한 노안이 또 다시 왔다 하면서 금전과 채단을 선물하였다. 이후 사제를 털어 도서관을 마련하여 유생들에게 한문을 권장하고 1485년 성종 15년 병을 이유로 치사를 청하였으나 성종이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성종에게 지팡이와 의자를 선물로 하사 받았다. 그러나 1485년 자신의 정자인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을 사사로이 불러서 접대한 일로 탄핵되어 모든 관직에서 삭탈되었다. 야사에는 유자강이 사주를 받은 언관들에 의해 탄핵을 받고 삭탈 관직당했다 한다. 유자강의 사주를 받은 언관들에 의해 탄핵을 받고 삭탈 관직되자 분을 이기지 못한 그는 도끼로 자신의 정강이 또는 자신의 집 대들보를 내리찍었다고 한다. 그는 왕실과 이중으로 인척관계를 형성했는데 그의 큰딸은 세종의 소녀 정현옹주 아들 윤방과 혼인을 그의 작은 딸은 신숙주의 맏아들 신주와 혼인하였고 셋째 딸은 예종의 정비 장순왕후가 막내딸은 성종의 정비 공해왕후가 되어 평화를 누렸으나 이 딸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1487년 성종 17년 그가 병석에 눕게 되자 성종은 특별히 내일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날마다 내근과 신하들을 보내 문병하게 하였다. 병세가 악화되자 승지를 보내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임종 직전 남긴 유언에서 그는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온컨대 나중에 상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라 하였다. 그해 음력 11월 14일 갑자기 사망하였다. 당시 향년 73세였다. 추탈과 복관 그는 관양인 충청북도 청주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여 처음에는 1476년 성종 6년 1월 청원군 장명리에 안장되었으나 고 충청남도 청안군 수신면 속창리로 이장되었다.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었고 1488년 성종 19년 충청남도 청안시 수신면 속창리산에 신도비가 세워졌다. 그 뒤 패비 윤씨 배출 사건을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여 연산군에 와서 1504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정창손 등과 함께 시비간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관작을 추탈당하고 그 시체가 무덤에서 꺼내져 부관 참시되어 시체는 도망내어졌으며 목을 잘라 한양내거리에 걸렸다. 그의 부관 참시를 하던 날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자 병사들은 그의 부관 참시 집행을 주저했다 한다. 1506년 연산군 12년 중정 반정 이후 신원되어 복관되고 1507년 중종 1년 10월 예관을 보내 재장사한 묘정에 다시 배양하였다. 충청남도 천안군의 충성사에 재향되었다. 모비문은 동문이자 오랜 친구이다 한 서거정이 찬하였다. 생전에는 활달하고 호쾌하며 솔직한 성격으로 인정되었으나 세조 말기부터 공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독려한 김종직과 그의 제자인 살인파들이 세조 이후 정계에 본격 진출하면서 그는 간신으로 격화되었으며 그는 가장 위대했던 간신으로 평가되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오래도록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 그에 대한 정기와 전설 작품 등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 뒤 1990년대에 와서 재평가, 재조명 여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0년 그의 묘소가 도굴되어 지석 등이 유출되었으나 2009년 6월 도굴범들은 검거되었다. 평가와 비판 성종 때 이후 사림의 정계 진출 이후 도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가 개유정난과 세조 반정을 주도한 점이 집중 부각되어 비판과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가족관계
정실 부인 민씨와 여러 첩이 있었으나 첩실의 존재는 4명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정종화의 딸 연인 정씨와 전조희 씨는 세조가 특별히 정경 부인에 봉작하였으므로 이후 정식 부인으로 대우하게 되었다. 그의 처 황녀 부인인 민씨는 단정비 정수 왕후의 외종 이모뻘이었다. 장인 민대생은 단종비 정순 왕후의 외조모부의 민소세의 형이었고 정희 왕후의 친척이자 정현 왕후의 증조부인 윤곤이 그의 고모부였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도 그의 당 숙모의 조카였다. 한 명의 사상과 치적. 작가 오가작통법과 면리제. 행정권력이 지방과 산골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용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주민들의 자치조직인 오가작통법을 창시하였다. 그런데 한 명의 오가작통법은 명과 리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었고 이후 20세기 이후 면리제로 이어졌다. 1485년 성종 16년 한 명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라왔는데 이에 의하여 오가작통법이란 한성부에서 방 밑에 오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시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주가 되고 방에 관령을 두었다. 지방은 역시 5집을 한 통으로 하고 한 통을 1, 2로 해서 약간의 리로서 면을 형성하게 하여 면에 건농관을 두었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 세금 징수, 부역의 동원, 인보의 자치 조직을 꾀하여 만들었다. 면장이 건농관은 조선시대 당시에는 명예직으로 면리제는 군현제보다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다른 제도가 20세기를 넘기지 못한 반면 면리제는 2세기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북방 경략과 방어. 병조 판서와 또 채찰사 재직 중 직접 병원을 이끌고 병력을 이끌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두만강, 압록강변을 월경하는 야인을 체포하여 척결하고 변방에 축성과 요충지를 건설하였으며 야인의 소굴에 직접 들어가 야인의 토벌에 앞장섰다. 1464년 세조 10년 평안북도 우주 하류에 진보가 설치된 곳이 없는 점과 희청과 영흥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점을 들어 우주에 새로이 진을 설치하고 희청과 영흥 사이에 새 군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인산진과 훗날이 영원군을 설치하게 됐다. 또한 성종 주기 초 두만강과 압록강에 성벽을 쌓을 것을 건의하여 성사시켰다. 기타. 세조는 나이 장량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총애했으며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기도 했다. 서울의 압구정동은 그가 만년의 여생을 보낼 목적으로 세운 정자이자 그의 아오인 압구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정몽주의 서손녀이며 정보의 선의 동생 정씨는 한 명의 소실이 되었다. 야세에 의하면 그의 외모는 얼굴이 아래가 너무 넓게 퍼지고 위는 너무 뾰족하여 마치 손으로 잡아 느린 듯 길쭉한 데다가 주목하여 눈은 크고 눈동자가 바로 잡히지 않는 사팔뜨기로 극히 못생겼었다고 전한다. 정보와의 관계. 1456년 6월 단종 보위 사건이 일어나자 정보는 서매제인 한명회를 찾아가 사육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한명회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정보는 천추의 악인이라 규탄하였다. 그해 12월 한명회는 그를 난언죄로 고발하여 죽음을 받게 하였다. 정보는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국문장에 끌려가서 이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삼해제인 한 명의 고발로 의금보로 압송되었다. 단종 복위로 꾀한 성상문 박팽년을 변호하여 세조가 직접 신문할 때는 일찍이 성상문 박팽년 등을 정인군자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여 환열을 명하였다가 세조는 정보가 고려 충신 정몽주의 손자임을 감안하여 정상을 참작 제지를 한 등급 감하여 감형 연일에 유배시켰다. 장순 왕후가 공해 왕후. 그는 세조와 그의 장남이자 자신의 사위인 예종의 형인 의경 세자와도 이중 사돈관계를 형성하였다. 예종의 온비 장순 왕후는 그의 셋째 딸이고 세종의
원비, 공해, 왕후는 넷째 딸로 이들은 친정 자매 간이면서 시가로는 시숙모와 조카 며느리가 되는 관계이다. 배비윤 씨와는 먼 친척이었다. 둘째 사위 신주의 아버지 신숙주는 배비윤 씨의 외당숙이다. 배비윤 씨의 친정 어머니이자 근삼을 전한 군부인 신씨는 신숙주의 사촌동생이자 사위 신주의 당고모가 된다. 압구정. 한명회는 노년의 곤조에 물러나 송나라 정승 한충원의 정자를 흉내내기 위해 명나라 한림 원시강 예겸의 정자 장명을 청하면서 한가로이 갈매기와 벗하며 지내고 싶다고 하는 정자를 짓고 여기에 자신의 호를 붙여 압구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노년에도 부원군의 자격으로 여전히 정세에 참여하여 곤자를 지킨 인물이었다. 그 때문에 당시 백성들에게 압구정을 자연과 벗하는 곳이 아닌 권력과 법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정경 부인이 된 두 명의 첩. 후배 연일정 씨는 통의원사 정종화의 딸이며 포원 정몽제의 손녀이니 그가 서북 양도의 관찰사로 재직할 때 마음과 몸차림이 단언한 것을 보고 함께 왔다. 전조 이씨 선총 공조의 딸은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히 전하지 않는다. 그가 서백이 되었을 때 이름 미상의 전조 이씨에게 사위되기를 위협받았는데 한명회가 승낙하지 않자 그가 칼을 들고 사생결단에 부득이 배필로 취하여 데려왔다. 집안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두 부인을 부인으로서 대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세조가 그의 집에 방문하니 정조화의 딸 정씨, 이 씨가 모셔서 술을 나누니 왕이 누구인지 물으니 양부인이 뜰에 엎드려 그 원통한 사실을 울면서 하소연하자 세조가 형수라고 부르며 입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가져온 종이와 목에 어필로써 직접 써서 교지를 전하고 양부인에게 정경부인을 봉하는 옥새를 눌러주니 온 집안이 이때부터 양부인을 괄시하지 않고 부인의 예로서 대하였다. 논란과 의혹. 왕조실록에 의하면 밀양사는 박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억지로 이혼시키고 조카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세조조의 한명회가 한월의 숙보로 밀양 사는 박씨가 재산 많다는 말을 듣고 세조에게 청하여 전부와 이에게 하고 언의 아내로 삼았는데 성종조에 이르러 무릇 제가 한 사족은 청현직에 소용하지 않게 되자 홍윤이 형조의 난광이 대간의 논박을 받고 채직당하기 때문에 상소하여 온통함을 하소연하으나 끝내 변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네. 이상으로 조선왕조실록 고급 사편 칠삭동의 한명회의 일을 마침으로써 고급 4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